1953년 이후로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있다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한미군이 영원히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떠날 거에 대비해서 자각 능력, 우리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면서 국가 전략산업을 쭉 육성하고, 한국 무기가 가성비 최고야. 싸고 성능도 좋고 빨리 신속하게 배달되죠.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세계로 퍼져 있어요. 아주 좋은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배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들이 한국에 좀 도와주시 SOS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천재 일류의 기회예요.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정길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뭐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맨 전쟁 얘기, 무기 얘기 이런 많이 나오는데, 또 전쟁은 파괴잖아요. 파괴는 건설이고, 건설하다 보면 경제가 또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 이야기, 전쟁 이야기면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아무튼 많이 보시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성정길 TV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장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전쟁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좀 조용해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전쟁을 당사국들은 엄청나게 힘들고 경제가 피폐하고 이런데, 어느새 3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끝날 것이다. 세계 2위 군사력 강국과 22위 국가가 붙었는데 금방 끝나지 않을까? 이게 다 예상했는데, 우리 6.25 전쟁이 3년 1개월인가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3년이 넘었잖아요. 아주 지루한 전쟁이 되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면은 내가 세계 1등 국가로서 힘을 발휘해서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됐어요? 아니요. 허풍에 극치를 달리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국가 이익이 이제 결부된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끝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끝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뭐 지금 보면은 지지부진, 그야말로 교착 상태. 러시아는 일부 빼앗았던 땅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소리야, 니네가 무슨 명분으로 우리 땅을 뺏어서, 거의 지금 한때는 20%의 우크라이나 땅을 뺏었다가 지금 한 1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 뺏었는데 그럼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 안 끝낼 거야. 안 돌려주면은 계속 게릴라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금 끝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 소모전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정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상이 이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평가를 받잖아요. 실각이냐 뭐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돼야 전쟁이 끝나지는 않고 그냥 소강 상태 또는 휴전, 임시 휴전 이런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가운데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뭐 휴전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쪽에 다 신경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금방 끝날 수 있었는데 미국하고 나토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이면 종식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종식은 이제 국가 지도자 둘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내가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이 영토를 차지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뭐 나토하고 미국이 계속 물자를 지원해, 전쟁 물자를 지원하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의 결심에 달리는데, 뭐 한때는 트럼프가 되면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두 국가 지도자가 이제 결심을 해야 될 거고, 그 국가 지도자는 누구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더 무상 못 견디겠다, 전쟁 빨리 끝내라, 무슨 명분으로 전쟁하냐, 이런 막 여론이 빗발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사상자 100만 명에 달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민들 좋아하겠지. 무슨 전쟁으로 해가지고 저 선량한 그 군인들을 100만 명 이상 희생시키냐, 이런 여론이 막 빗발치면. 그러나 지금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인기도가 막 70-80% 되잖아요. 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게.
저도요. 그래서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 내려앉히거나 전쟁 끝내자는 여론이 빗발치지 않으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럼 한 5년, 6년까지도 길게 봐야 되는 그거는 건가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 상태.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데모를 한다든지 반전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났을 때 예상되는 국제 정세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편싸움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죠. 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딱 결속돼 있고 나토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결속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역할하는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이 러시아의 원유를 많이 사줬잖아요. 전쟁하면서도 GDP가 이렇게 늘어나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전쟁하면서. 그러니까 은큼하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러시아, 중국은 과거부터 한 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바짝 붙었잖아요. 우리 경제 좀 지원해줘, 석유 좀 지원해줘, 식량도 좀 지원해줘. 우리가 병력도 지원해주고 또 무기도 지원해줄 테니까. 응? 이래가지고 지금 짝짝꿍이 돼서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하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이제 편이 나눠져 있잖아요. 서방진영과 공산진영, 과거의 공산진영.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나토가 굉장히 결속돼 있어요. 왜냐? 미국이 나토 너희들끼리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손 벌려? 왜 자꾸 무기 지원해달라고? 나 지쳤어. 이런 상황이니까 나토에서 지금 그럼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무기도 많이 생산하고 우리 결속하자. 이렇게 지금 막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나토의 부상, 북중 내 단결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 중에서 미국은 또 태평양에서의 패권전쟁, 중국과의 태평전쟁에서 야 한국, 호주 너 우리 편에 같이 좀 해. 그래 지금 뭉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랑 북한이랑 되게 이제 밀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 군사기술 공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무슨 분야일까요? 북한은 세계의 최빈국이면서도 군사력은 막강하잖아요. 네. 특히 무기 숫자가 많아요. 우리 남한보다 무기 숫자가 많고 병력 수도 많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체제의 유지,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볼 때는 돈이 없으니까 무기도 구닥다리고 니네 ICBM 만들었다는데 니네 제대로 작동돼? 너희 핵잠수함 만들고 있다는데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2위 군사력 러시아에 그런 걸 의존하는 러시아 우리 이 정도 개발해놨어. 니네가 도장 좀 찍어줘. 응? 우리 무기 괜찮다고 좀 인정 좀 해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병력도 지원하고 포탄도 줄게.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쓸 수 있는 이 기름, 연료도 좀 줘. 이게 서로 짝짝꿍이 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한의 한미 동맹이에요. 한미 동맹. 그다음에 돈이 많잖아요. 우리는 전쟁은 돈 없으면 이길 수 없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무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긴 했는데 다 구닥다리고 이 성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 미사일, 잠수함 이 세 가지를 비대칭적으로 엄청나게 키웠어요. 핵무기는 소형화해가지고 핵무기 핵실험 6번 했고 거기 이제 소형화 경량화해서 ICBM이 집어넣었잖아요. IRBM, ICBM, SLBM까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그렇게 했는데 자유주행에서는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야 너희들 쏘기는 쏴도 그거 대기권 재집할 때 다 탈 거야. 성능 입증이 안 됐어. 이렇게 하면서 ICBM 무시하지. 그다음에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는데 말론 2010년경부터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쐈는데 재작년에 쐈는데 실패했어요. 처음 2발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올려가지고 올리기는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합성 개구 레이더 전천후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한테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자전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전 능력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훨씬 앞서가 있으니까 부족한 기술을 러시아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파병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약속 없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다 그런 보장 때문에 그래서 북한은 자기들이 의심받고 있는 성능, 무기의 성능, 예를 들면은 뭐 ICBM 능력이라든지 SLBM 능력이라든지 핵잠수함 만드는 거, 전자전 능력, 유성, 그다음에 정찰 유성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나 이제 완성이야. 나 이제 정말 우리는 세계 최강의 이 군사 강국에 들어 있어. 이걸 인정받으면서 우리 자기 주민들을 결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야. 미국도 우리가 얘기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정도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려고 러시아하고 손을 꽉 잡고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해군력도 휴겼어 이제. 해군력 배도 우리 북한판 이지스함이라는 뭐 최연함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져 버렸잖아. 전 진수하다가. 그러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야 주민들 걱정하지 마. 우리 ICBM도 만들어서 핵무기도 소형화 격려화 다 했어. 이제 해군 이런 무기들을 불안하잖아. 핵탄도 만들었는데 불안하죠. 전쟁이 나면 맨 먼저 공격당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 해군에 집어내가지고 잠수함에 집어 물속에 숨길 수 있어. 그래 절대 우리를 못 건들게 하겠어. 이게 이제 김정은이 주민들을 다 단속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체제에 동요할 거 없어. 이제는 뭐 우리가 정말 최후의 강국으로서 할 게 걱정하지 마.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북한의 전력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요? 북한 전력은 군사 뭐 GFP라는 미국의 사설 연구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거기 막 60개 정도를 다 집어넣어요. 뭐 이 평가 요소를. 근데 거기에는 핵무기는 뺐다고 핵무기를 빼면 북한이 팍 올라가요. 한 7이 8이 된다고. 근데 핵무기를 뺀 건 왜냐면 핵무기는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를 뺀 걸 하면은 북한이 36위, 우리가 5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우리는 성능, 그다음에 거기서 평가하는 건 전쟁 지속 능력에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 그다음에 뭐 국민들의 이 단합된 힘, 그다음 사회 간접 시설 이런 걸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항도 필요하고 항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다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앞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북한 비교하면 숫자적으로는 많아요. 숫자적으로. 뭐 탱크 이런 것도 거의 2배, 뭐 자주포 이런 것도 거의 2배인데 숫자적으로는 잠수함도 우리보다는 뭐 훨씬 많아요. 숫자적으로 잠수함은 제일 많아요. 76척이 우리는 21척인데 성능에서는 앞둔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거는 먼저 보고 우리가 먼저 쏘고 못 쏘게 하고, 그다음에 쏘면 반격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병력 뿐만 아니라 탱크 수 무기 숫자는 앞선다. 항공기도 막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뭐 2배 이상 되는데 거의 3배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제일 신형이 미그 29라는 항공기예요. 이건 완전히 뭐 러시아 건데 구닥다리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능에는 압도한다.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고 해도 뭐 헤비급 선수한테 플라이급 선수가 15명이 되도록 못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고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북한은 숫자적으로 많으나 성능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그걸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심히 걱정 안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할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핵무기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상호 확증 파기무기라고 하잖아요. 너도 그럴 상황에 써야 되거든. 그러나 뭐 너무 힘들고 자기 체제가 붕괴가 일어날 때 하면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은 경계해야죠. 만약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조금은 소홀해질까요? 그럴 수 있죠. 뭐 인류 역사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다 쓰고 나면은 너 뭐 이제 필요 없어 하면은 팽당하는 거죠. 인류 역사 그런 게 번복되어 있어. 그러나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양국이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도 러시아라는 나라는 너무 전쟁이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사실 뭐 병력도 많이 손상되고 경제력도 소진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 바빠. 자기 코앞이 석자라. 그래서 경제 부흥도 시켜야 되고 외교 관계도 복원하다 해야 되고. 그런데 북한은 나 도와줬으니까 너 나 빨리 나 도와준 값 세. 응? 석유 줘, 식량 줘, 뭐 기술 줘 하면은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모른 척할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관계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이 우방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의 뭐 그다음에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잘 해야 돼요. 자기들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계속 약속받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이렇지 않으면은 팽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전쟁하면은 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어디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전쟁하면은 네. 예, 나무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그게 무기 파는 나라죠. 그렇죠. 뭐 2차 때는 미국이 무기를 팔아서 세계 최강국이 됐고, 6.25 전쟁 때는 옆에 나라 일본이 또 무기 팔아서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원래 옆에 나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고 한국이. 왜 그러냐면은 유럽은 EU가 형성되면, 나토가 형성되면서 구성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 돈을 내요. 방위비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거야. 우리 가서 같이 싸우지 말자.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무기 생산 라인을 쭉 줄여온 거예요. 냉전이 끝나고 그 시기에는 거의 뭐 그 1년에 몇 대 생산할 정도 능력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생산 라인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우리는 바로바로 공급해주고 가격도 싸고. 왜냐하면 무기를 조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무기를 조금 생산하면은 그 돈이 많이 들어요. 대량 생산돼야 돈이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많이 손을 벌렸는데,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 무기를 생산하던 나라들이 줄었어요. 저 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무기를 이제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죽었던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의 무기를 살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게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 이런 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위 산업은 잘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경제 재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건설주죠. 뭐 건설주,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우리 두산 이런데 뭐 막강한 건설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우건설 이런데. 그런 데서 건설을 해야 될 거고, 방위산업은 지속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최근에 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태평양 전쟁에서 한 방 터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각국에서 선박을 막 구입해요. 지금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그 인접 국가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자꾸 함정을 살려고 하니까, 함정은 또 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하면은 조선업이 또 인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방위산업, 그다음에 건설주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크게 손해는 안 볼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방산주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략 산업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방위산업은 드러났어요. 그동안은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주 이뤘잖아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조선업이 뜨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저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위산업, 이 정도는 아마 전략 산업으로서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냉전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외교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편이 갈라졌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익을 보고, 뭐 예를 들어 인접국들은 어떻게 이익을 받는,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 그거는 뭐 유정자들이 해야죠. 유정자들이 해야, 국민들은 자기의 주어진 이슈에서 최선을 다하고, 방위산업은 방위산업 꾸준하게 양질의 무기를 생산하고 팔고, 그다음 반도체, 배터리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산업으로서 자기를 유치하고, 우리는 이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정부 때는 중국을 좀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너무 경도됐는데, 그 전 정부는 또 이 중립위구를 했고, 그러나 세계의 이 흐름을 보면은 어디에 완전히 경도된다는 건 손해예요. 그래서 항상 국익이 1번이다. 국익이 1번. 그리고 사고를 쳐도 공익으로 했다 하면은 많이 봐줘요. 죄가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납득할 만한 사고다. 그러면 이거 불쌍하네. 잘못도 어쩔 수 없어. 이런데 그냥 뭐 확 사고를 쳐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구나. 그럼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포점을 이제는 국익 우선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가 태어난 그 역사가 비슷하잖아요. 살아온 역사도 비슷하고 나라도 빼앗겨 받고. 그러면은 자각 능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각 능력. 일단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뭉쳐서 지금 주변 강국에 우리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북한 억제역이 생겼는데 지금 1953년 이후로는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있다고.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한미군이 항상 영원히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떠날 거에 대비해서 자각 능력,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면서 국가 전략산업을 쭉 육성하고, 그래서 무기 하면은 한국 무기가 가성비 최고야. 싸고 성능도 좋고 빨리 신속하게 배달되죠.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세계를 이제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에서 배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들이 조선 능력이 부족, 한국에 좀 도와주시 SOS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그래서 남미, 뭐 그다음에 태평양 국가, 그다음에 뭐 중동 국가 이런 데는 끊임없이 무기와 선박 이런 걸 요청할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면서 항상 너무 어떤 특정 국가에 치우치면은 우리가 이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뭐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한령이 내리고 그랬잖아요. 중국도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막 갈망을 할 때, 그걸 정치권 싹 이렇게 정리해 줄 때 우리가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은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방위산업하고 그럼 조선산업이 한국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위상까지 올라와 있나요? 방위산업은 지금 한 수출을 평가로 할 때는 한 9위, 10위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2027년, 30년 사이에 한 4강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국가의 목표예요. 그러나 이것도 꾸준하게 팔을 수 있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무기를 팔고 유럽 시장을 제패하니까 유럽에서 이거 한국에 다 뺏기고 있네. 그래서 유럽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2천억 유로라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폴란드에 잠수함 팔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걸 막 저지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견제하는 걸 보면은 우리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목표로 가고 있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데는 뭐 군함뿐만 아니라 상선, LNG선, 뭐 세빙선 이런 것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을 만든다고. 크기도, 성능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세계, 우리의 국력이 모든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전에 물어봤듯이 방위산업이나 그다음에 조선업 이런 데는 지금 세계 거의 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